네, 안녕하십니까. 육군협회 아미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육군 서포터즈 두 분과 함께 육군 뉴스 브리핑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민혁 군과 민지원 양, 우리 정 기자, 민 기자로 오늘은 또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준비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육군협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육군협회는 이제 대변자와 후원자와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변자로서는 육군 정책 및 육군과 육군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로서는 도움이 필요한 육군 장병과 가족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병역 감면 대상 병사 지원비 지원, 미혼부 병사 양육비 지원, 그리고 공사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육군과 육군 가족들에게 3억 5천만 원 정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자로서는 민과 군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지상군 페스티벌 지원, 그리고 다양한 민군 추진 협력 사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협회는 월 10,000원의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 기자, 손을 팔을 떠대 손을 카메라에 잡히시고 손을 아주 팔을 떠는군요. 실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깔끔한데. NG 없이 한 번에 가다니. 자, 오늘 이렇게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또 오늘 육군 관련된 주제와 뉴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뉴스는 약간 훈훈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 근무 중이던 장병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8일 경주 소방서에 따르면 육군 54단 경주대대 현재경 중령과 장병 6명은 지난 3일 오후 6시 16분쯤 부대 인근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와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초속 5에서 6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인근으로 불이 확산될 위험이 컸는데요. 장병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경주 소방서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우리 육군이 이게 완전 산불을 막았군요. 맞습니다. 큰 불이 될 거를 이제 막아줬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었으면 그냥 신고만 하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군인들은 직접 신고도 하고. 근데 본인들이 애초에 신고를 하고 갔어야지 민간인이 신고를 해준 건가요? 네, 먼저 일단은 신속하게 먼저 불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대장님과 장병들이 먼저 초기에 진압을 하고 시민들이 아마도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대회장님이야 장병들이. 다른 간부들은 다 어디 갔죠? 아마도 물론 다 있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회장님이 또 이제 직접 소화기를 들고 장병들이랑 또 불을 끌어 들어가셨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119에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불을 끌어가는 사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이 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부대로 불이 번진다. 그럼 이게 더 커지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지휘관의 입장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고 네. 올바른 지휘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뉴스 뭐가 있습니까? 쭉 가요. 정 기자 정신 차리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최전방 GOP 이제 정보기지 간부가 이제 전출을 가도 또 GOP를 가야 하며 가산점도 혜택도 없고 또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이제 군 간부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 달 추가 근무만 200시간이 넘는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근무가 한 달 10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면 안 되겠는가라는 하소연이 등장을 했습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이른바 최악의 보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날 6대전에는 자신을 최전방 정보기지에서 근무한다는 A 간부의 가슴 먹먹한 호소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최전방에는 감시초소, 일반 전초기지, 통신중계소, 레이더 기지 등과 함께 정보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간부는 똑같은 최전방 근무지만 GOP와 정보기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소개했습니다. GOP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 한 달에 반 이상은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후방부대에 비해서 진급, 상여금 등의 가산점이 있고
2년 근무 후 후반 근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육군에서요? 네. 하지만 정보기지는 이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최전방에만 운영하는 까닭에 10년, 20년, 30년을 GOP에서만 근무해야만 한다며 바로 그런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보기지 간부들로 최초 임감 시 GOP로 명령받아 전역할 때까지 GOP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간부는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다른 곳이란 다른 사단 GOP, 다른 군단 GOP라며 군생활 평생을 GOP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한 달에 반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GOP 간부들과 같은 진급 및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이 없다며 모든 정보기지 간부들이 다 GOP에서 근무하니까 일부 인원만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육군 규정에는 격오지로 돼 있지만 상급 부대 지침상 격오지로 근무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한 달에 시간의 근무만 200시간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정 기자 다 읽을 거예요? 내가 뉴스 이제 브리핑을 정리를 해와서 이 사람아, 요약만 얘기해야지 그 다 읽고 자빠졌네 이거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다고? 네, 이게 줄이고 있는 겁니다. 첫 시간이 이걸 봐주겠습니다. 네. 슬슬 이제 분노가 올라오려고 했어요.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A 간부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격오지 근무의 현업 공무원 추진, 혁신적인 보직 교류, 시간의 근무 명령, 월 100시간 상한선 적용, 일 8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출퇴근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이거 풀어야 될 숙제가 엄청나게 많구만. 네? 자, GOP 근무자고 정보부대 네. 근무자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가 57시간 이상 또 인정이 안 되고, 네. 그다음 퇴근이 안 됩니다. 그 국방부에서는 뭐 2년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GOP가 과거에는 GOP 경계 근무가 어떻게 됐냐면은 6개월에서 9개월의 교대 근무였어요. 내가 6개월 들어가면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 부대가 통째로 교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북박이야. 그 부대는 평생 그것만 해. 이제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육군의 이 대변이 아주 나는 기분이 안 좋았어. 나 이거 뉴스를 봤거든. 내가 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하사로 때 들어가면은 전역할 때까지 못 나와요. GOP에서. 나오려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뭐 정신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일부러 아픈 척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부적응하게 내가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내보내주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 말 그대로 GOP는 그대로 돌아. 병사들도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힘들어. 엄청 힘들어. 병사들도 간부들 개인 연가가 있거든요. 연가를 하루도 못 써요. 휴가를 나오긴 나와. 위로 휴가가 나와. 근데 그게 주말도 안 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가 나오는데 개인 연가도 있잖아. 그 후방에 있는 사람들 개인 연가도 쓰고 주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냥 쉬는 날이 보니 휴가인데 따지고 보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못 쉰 주말 쉬는 것보다도 못 쉬어. 근데 그걸 위로휴가로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적인 보상이나 뭐 GOP 위험근무수당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아주 미진해. 밥값은 영내근무 밥을 먹어서 좀 싸긴 한데 그렇다고 밥도 공짜도 아니야. 그게 개고생을 하는데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GOP의 장교들은 그나마 진급을 하거나 이제 보직이 1, 2년에 바뀌기 때문에 이동을 하잖아요. 부사관들은 한 번 들어가면 붙박입니다. 총각들은 괜찮지. 유부남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최근에 국방 어플이 하나 생겼어요. 핸드폰 카메라 차단하고 핸드폰 보안 기능 가능하게 차단한 어플이 생겼어. GOP에 유부남이 올라갔어. 그럼 유일하게 가족들이랑 통화할 수 있는 게 뭐야? 영상 통화잖아. 네. 카메라가 통제당했어. 영상 통화도 못해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야 돼 우리 아빠는. 나중에 우리 애기가 우리 아빠 보면 누구세요 하는 거야. 목소리 들으면 아빠 그런다고. 눈 감고 아빠랑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 GOP 이거 정말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피로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입니다. 병사들도 한번 들어가면 200명 때부터 병장까지 거기 있어요. 병장까지 GOP에서 근무해야 되고 하사들도 처음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거기서 있어야 돼요. 못 나와요. 근데 아까 뭐 2년에 뭐
잘못된 정보다 내가 이걸 분노해가지고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면 초과 근무가 57시간이 인정이 돼요. 하는 건 200시간이 넘는 퇴근을 못 하니까 이 현업 그리고 이제 현업 공무원과 비현업 공무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뭔지 알아요? 현업 공무원이 뭔지 알고 비현업 공무원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야 모르는데 조사해봤어 너? 모르면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오늘 이후에 검색해서 너 숙지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안 나올 거지? 아닙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컨셉이어가지고 민 기자는 알아요? 모릅니다. 야, 모르는 게 자랑이야? 요즘 아주 MZ 세대들이 그냥 모르는 게 자랑이군요. MZ가 모르면 자랑이야? 죄송합니다. 자 이게 현업 공무원과 비현업 공무원의 차이가 뭐냐면 현업 공무원은 내가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내가 출동한 만큼 제한이 없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한은 있어요. 그 막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제한이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제한이 없어. 내가 100시간을 하면 100시간을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국고가 없다고 못 줄 수는 있지. 하지만 내가 100시간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해경대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출동비가 나오고 경찰들도 출동 현업 공무원이에요. 경찰들도 출동할 때 금액이 적어요. 한 2,000원, 3,000원밖에 안 돼요. 출동할 때마다. 그러면 그게 10번이면 10번 다 나와요. 그리고 소방관들도 평소에는 불 안 나면은 만약에 대도시거나 조금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동네는 119가 출동할 일이 없어요. 불도 많이 안 나고 뭐 좋은 아파트에 불날 일이 개인 실수 말고 뭐가 있어. 근데 옛날 노후화된 곳은 이제 합선되거나 뭐 그런 시설물 노후화로 불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공장이 많은 곳은 불날 수도 있는데 그 소방관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출동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출동할 때마다 수당이 나와요. 그게 맥스가 없어. 근데 군인들은 초과 근무가 4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 이상은 인정이 안 돼요. 인성은 인정이 안 되고 출동 수당도 없어. 훈련 수당도 없어. 군인들은. 그게 비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업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다 주는 거. 비현업은 아예 정해놓고 그 내부에서만 하는 거. 그러니까 군인들이 200시간 막 넘게 일해도 비현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군인들도 다 현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냐? 그건 좀 불가능한데 최소한 작전 부대, 적을 마주보고 하는 이런 GOP나 GP, 그다음에 해양 경계 근무, 그다음에 그 해군들은 함정, 그리고 공군들은 이제 항공, 공군들은 조종사, 그리고 방공. 이 GOP가 방공도 있어. 방공. 포병이었나요? 저는 이제 보병인데 그래서 60mm 박격포 했었습니다. 갑자기 포병 엉기하네. 꿀 빨았지. 맞아. 맞아. 마스크. 코로나 군번, 꿀빵 군번이었지. 감히 내가 훈련은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훈련 나가도 간부들도 똑같아요. 현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맥스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튼 받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근데 GOP뿐만 아니라 방공도 있어요. 방공도 한번 산에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방공 산에 올라가면 못 내려와. 지금 최근에 무인기 떴잖아요. 북한 무인기. 네. 12월 달부터 못 내려온 간부들 꽤 있어요. 거의 뭐 북한 사람이야. 거의 뭐 이상 가족이야. 연락만 돼, 전화만 돼. 요즘 또 영상 통화도 안 된다니까. 아무튼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 안 바꿔주면은 지금 초급 간부들 모집하는데 비상인데 당연히 안 들어오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런 거 빨리 개선해야 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거의 근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까. 초과근무 57시간 이게 지금 후방부대에도 개선이 됐거든요. 후방부대도 초과근무가 늘어났어요.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뭐야 밑에 애들 받아? 우리는 뭐야? 여기 항상 우리가 고생하는 친구들 먼저 고민하고 여기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좀 이런 고민이 없던 거 아닌가. 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GOP 가봤어요? GOP? 저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씨는 안 가봤을 거고. 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그 산만 있고 그 철책선 쓰는 거예요. 많이 바뀌어야죠. 너무 우리 군인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주제 끝이에요? 겹쳐가지고. 겹친다고? 아니 또 해. 빨리 이어서. 겹치는 거 빼고 하면 되잖아. 겹치는 거 빼면 이제 없어요? 3개 주변. 2개가 겹쳤어요. 3개 중에 2개가 겹친다고? 네. 그럼 뭐 하나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산불이랑 이제 GOP랑 원래 이제 예비군 부대가 겹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넘겨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네, 이번에는 이제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4년 만에 정상화 됐는데요. 육군 31사단 예비군 훈련이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지난 2020년 이후 중단되었고 또는 축소되었던 광주 전남 지역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6일 육군 제31보 6일 육군 제31보병사단 광주 북구 소재 예비군 훈련장인데요. 이날 예비군 기본 훈련에 참여한 예비역들은 입소 시각인 오전 9시부터 차례로 줄을 서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조 단위로 구성되어서 잠깐 동기자 다 읽지 말라고 했죠.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예비군 사단은 동원 예비군들의 전시 임무와 작전 계획을 고려해 전시 전환 절차, 부대 증편 및 창설 과정, 행동화 등 그래서 예비군 훈련 했어요. 그래서 네. 4년 만에 예비군 훈련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이제 동원 현역 예비군 통합 전수 훈련도 다시 펼친다고 합니다. 됐어. 여기까지 딱 끊으면 끝난 거야. 뭐 다 읽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없고요. 이 소식은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보 전달 현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4년 만에 예비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술 훈련도 한답니다. 끝. 이렇게 두 줄 요약할 수 있는 거를 인터넷 요즘 아니야 게시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세 줄 요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세 줄 요약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다음 왜? 번부터는 이제 세 줄 요약으로 간단하게 그렇지 세 줄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으로 가야지 이 사람아. 그거 다 읽고 있나 그거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 개인적으로 저는 예비군입니다. 아직 네 아주 씁쓸한 이야기군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뭐 좋긴 한데 씁쓸하네요. 전 장교 출신이어서 저는 그 지역 동대 소대장으로 나가서 장교들은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꿀 빠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때 출퇴근 대신 1년에 여섯 번인가 가야 돼요. 6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나눠서. 근데 뭐 자고 오는 것보다 낫지. 예비군 가서 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봤어요? 저는 아직 한 번. 너는 가서 아주 그냥 혼나봐라 아주. 예비군들도 머리 자르고 들어가야 돼. 아니야 실제로. 예비군들도 두발 검사 해야 돼 이제. 대한민국 군이 바뀌었는데. 학생 예비군이라서 저는 하루만 하다가 바로 옵니다. 학생 예비군이에요? 네. 또 꿀을 빠네. 꿀을 너무 많이 빠는데 배 아픈데 이거 탈락했다. 자, 또 준비한 소식 있나요? 예비군 훈련 잘 갔다 오시고요. 네. 근데 예비군 훈련에 관련해서 또 얘기할 게 있는 게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많이 좀 없어지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 예비군 훈련이 보상 제도가 많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민 기자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또 예비군 훈련을 가요. 예비군 훈련 가는데 보상비 개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보내면 유급휴가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간 친구들이 뭐 일당을 깎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비군 훈련 간 거는. 근데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개인이 다 감내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저 사업할 때 자영업할 때 갔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2박 3일을 감으로써 제가 알바생 인건비만 하루에 20만 원씩 나왔어요. 저 대신 서야 되니까. 그럼 이틀이면 얼마야? 뭐 40에다가 반나절이면은 50만 원이잖아. 그리고 왔다 갔다 교통비에 내 시간에 이거 누가 보상해줘? 누가 보상해주냐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 밥값도 떼가는 데가 맞나? 이게 누가 보상해줘? 국방부가 보상해줘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다음 남성 너무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좀 사라지면서 이제 좀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여기도 없어졌어. 그럼 나중에 예비군들이 그 멀리까지 가야 돼. 그럼 이거 누가 줘? 기름값 누가 줘? 톨비 누가 주냐고? 지금 열받네 갑자기. 아무튼 그러고 있다. 네. 자, 예비군도 다 우리 VR로 했는 시대까지 왔으면 좋겠네요. AI 들어.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예비군 필요하죠. 대한민국 우리 군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남성들이 또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위국헌신 군인본분. 가스라이팅 갑니다. 자, 다 준비됐나요? 정 기자 끝났나요? 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민 기자.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만 준비했네. 좋습니다. 네,
부사관 선발률이 80%대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학군 장교를 중심으로 한 초급 장교 모집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사관도 지난해 선발률이 80%대로 급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1만 8... 네? 다시 하겠습니다. 김 기자, 김 기자 아까 정 기자 혼나는 거 못 들었어. 세줄 아니 부사관 선발률이 80%랍니다. 몇 명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꼬였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봐줄게요. 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사관 획득 계획 인원은 1만 2,596명이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1만 837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안 써져 있습니다. 야 빼기 하면 되잖아. 아이, 야 덧셈 뺄셈이잖아. 너 죄송합니다. 경호학과죠. 민 경호학과죠. 나 더하기 빼기잖아. 아니 단위수가 너무 큽니다 이게 지금 2,590. 야 내가 3만 원 줄 테니까 편의점 가서 계산하고 그 거스로 단위가 너무 큰데요 그럴 거야? 원으로 바꿔봐. 그럼 단위가 커 그게? 2,590. 원으로 바꿔보라고. 이거 단위가 크냐고. 안 큽니다. 어? 1,759명 부족합니다. 야 이렇게 봐봐. 그러면 원으로 바꿔봐. 1,759원 부족합니다. 와 1,759원이면 단위가 커 안 커? 안 큽니다. 지원이 양 봐줄 예. 줄 알았어? 예. 봐주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족했군요. 예. 네, 이 중에서 육군의 경우도 5,815명을 선발해서 7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장교 부사관들이 엄청 부족해요. 그 물론 출산율 저하도 있는데 아니 아까 GOP 얘기 나왔잖아. 네. 저런 거 보는데 너 같으면 가겠냐? 안 갑니다. 잘못 걸려가지고 GOP 걸려가지고 4년 동안 거기 갇히면 너라면 가겠어요? 저 안 갑니다. 난 민망한 얘기는 GOP랑 방공행 병과 지금 그 친구들은요 웬만한 감옥이야 거기는. 거기 웬만한 감옥이라니까 진짜 엄청 힘들어요. 죄수들은 그 정도 노동은 안 시켜. 맞습니다. 죄수들 기껏해야 나와가지고 그냥 뭐 운동 좀 하고 청소하고 씻고 지들 뭐 갇혀 있는 거지 노동은 안 시킨다고. GOP는 노동을 하잖아. 경계 근무란 노동을 하잖아. 4년 동안 거기서 죄수들은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살잖아. 죄수들 밥값은 공짜잖아. GOP는 밥 돈 내고 먹는다고? 아무튼 환장하겠습니다. 죄수들도 영상통화 하는데 갑자기 비교가 되네요. 진짜 심각하다니까. 안 간다니까 아무도. 지원이 형 갈 거 안 갈 거예요? 안 갈 것 같습니다. 또 나라 누가 지켜 그럼? 미국 현실 군인 보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튼 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육군 참모총장님이 27일 연세대 다음 달 초에는 충남대에서 각각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습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장교로 진출하면 일시적인 급여나 수당 등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이 쌓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래 유무형의 맞아요. 유무형의 저도 장교로 나온 거 절대 후회가 안 해요. 장교로 가는 거 자체를 저는 절대로 어떤 거에 저울질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잖아. 누구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 네. 야 이거 육군협회 나와서 이거 활동하는 거 유무형으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남한테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 네.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는 건 이 무형적인 게 아니라 유형적인 거여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무형적인 걸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 없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 없습니다. 없잖아. 네.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야 이게? 안 좋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가스라이팅. 역시 그렇지.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군스라이팅. 군스라이팅. 군스라이팅이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는 바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모총장님께서 이런 문제점 위기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에 좀 의의를 봐야겠죠. 이제 변화의 시작, 이제 위기의 시작이니까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어보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더 얘기할 거 더 있어요? 네?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여기선 없습니다. 또 정 기자 견해 있나? 요즘 또 육군이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제 높은 이제 지휘관 분들께서부터 이제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장.
정병장입니다. 아 정병장 패기. 병사도 병사도 장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옛날에 그 유명한 짤 있죠. 정병장. 좋습니다.